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사친구의 대호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업무 프로세스 네 번째 시간이고요. 핵심 업무 프로세스 용어 두 번째로서 지난 2005년도부터 출제되어서 답으로 처리됐던 기출 용어 이번 시간에 51개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답항을 완벽하게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자, 1번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40개의 여러분 시험 문제 답항이 나오게 됐죠. 그 중에서 이번에 여러분이 시험 쳤을 때 만약에 정답이 1번이 만약에 KMS였다. 그러면 KMS가 어디 있습니까? 9번에 있으니까 OMR 카드에 9번을 마킹을 하게 되는 거죠. 자, 2번의 정답이 SCM이었으면 2번은 SCM이 2번에 있으니까 자, 2번의 OMR 카드는 2번으로 마킹을 하시고요. 그리고 COP가 3번 답이었다면 31번에 COP가 있으니까 OMR 카드에 31번을 마킹을 하게 되는 거고, 마지막 네 번째 이 매입 요청이라는 것은 20번에 있으니까 OMR 카드에 20번을 마킹을 하면서 여러분 시험이 OMR 카드까지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게 될 51개의 용어는 지난 2005년도부터 정답으로 처리됐던 이런 SCM, 또 KMS, 또 매입 요청, 이거는 지문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용어 정리 시간에 따로 설명을 안 해도 되는 부분이고요. 또 COP,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아서 한 51개까지 제가 압축을 시켰습니다. 그 내용을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정답으로 처리되지 않았지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 이 답항을 만들 때 답으로 처리되지 않았던 이런 용어들 있죠. 이런 용어들이 여러분 시험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용어 위주로 또 정리를 해서 다음 시간에 용어를 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한 100여 개의 용어가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소개해 드릴 건데, 이 100여 개의 용어만 알고 시험 출력하면 여러분들이 업무 프로세스 문제를 푸는데 훨씬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1번 페이지부터 보도록 하죠. 자, 참고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 없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여러분 교재 자료실에다가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프린트를 하면 또 프린트 용지가 또 많이 낭비가 되고 해서 여러분 그 강의실 내 강의실 잠깐 보여드릴게요. 그 내 강의실을 들어오게 되면, 자, 내 강의실에 입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입장을 하시게 되면 왼쪽에 이 메뉴 보면 여기 학습 자료실이라고 있어요. 그죠? 요 학습 자료실. 그래서 요 학습 자료실을 여러분들이 클릭하시게 되면 이렇게 게시판이 뜨죠. 여기에다가 학습 자료실 클릭하시고 요 게시판에다가 제가 강의를 모두 완성을 하고 파일을 정리해서 여기에다가 이제 4강, 5강에 들어있는 핵심 업무 프로세스 용어에 대한 자료를 여기다 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올려드리면 최대한 여러분들이 이제 종이 낭비, 잉크 낭비 없이 A4 용지 한 장 또는 두 장에, 그러니까 커닝 페이퍼 형식으로 글자 크기도 아주 작게 해서 한 번에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이걸 프린트를 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또 강의 핵심적인 용어의 중요한 부분,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메모하는 형식으로 따라와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용어부터 보죠. 이제 7S라는 부분인데, 7S의 7S, 7S, 7가지 S로 시작하는 용어 7개를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중에서 그 첫 번째가 이제, strategy, 그 다음에 structure, system, 그리고 step, style, skill, 그리고 shared value 해서 이게 맥킨지라는 사람이 이 7S라는 용어에 대해서 말을 했었어요. 자, 그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shared value니까 이제 그 공유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이제 가운데를 두고, 그리고 이제 전략적으로 strategy, 그리고 구조,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이제 기술, 스킬, 그리고 스텝, 그리고 스타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총 7개를 얘기를 하면서 이걸 7S 전략이다. 이렇게 이제 맥킨지가 발표를 했는 거죠. 이 내용은 이제 가치 공유를 중심으로 이제 shared value가 이제 가치 공유라는 의미죠. 가치 공유를 중심으로 전략, 구조, 그리고 시스템은 어디에?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위쪽에 여기 세 개 있는 이 스트레터지, 그리고 스트럭처, 시스템, 요거는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형태의 용어가 되겠고, 아래쪽에 있는 스텝, 스타일, 숙련, 이 부분은 경영에 있어서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용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 이 용어가 출제가 되게 되면 이제 지문 속에서 막 설명을 하면서 맥킨지의 7S가 있는데 뭐 첫 번째는 뭐 스트레러지고, 그 다음에 스트럭처, 그 다음에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스텝 부분을 이렇게 갈로로 묶어 놓고, 그 다음에 스타일, 스킬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라,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7가지의 S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첫 번째 용어였고요. 자, 두 번째 용어는 이제
마이클 포터의 이제 5 force는 우리가 지난 강의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만 이제 단답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라고 A4 용지 한 장에 프린트 하셔서 들고 다니면서 좀 외워두시라고 제가 따로 이제 설명을 드리는 부분이죠. 마이클 포터의 이제 5가지의 힘이다. 신규 진입자의 위협에 대한 대응, 그리고 공급자의 교섭력, 그리고 구매자의 교섭력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대체제의 위협에 대응을 해야 되고, 치열한 포지셔닝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어야 여러분 사업을 좀 더 발전시킬 수 있고 여러분 사업을 지킬 수 있다. 이 얘기를 지난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 이 5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두 번째 용어였고요. 이어서 세 번째 보도록 하죠. 자, 세 번째 as is라는 거, 이것도 이제 한번 출제가 됐었죠. 이렇게 표시된 것은 이제 기사에 한번 출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정보처리 기사에 출제됐던 용어고요. as is는 현재 진행형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한다는 의미가 이제 as is라는 용어라면, 비교해서 알아두어야 될 게 바로 이 to be라는 용어죠. 그러니까 to be라는 것은 이제 미래,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미래에 구현하고자 하는 업무 프로세스를 정의하는 분석을 우리가 to be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as is에 대한 부분은 시험에 한번 출제가 됐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 이 as is 분석에는 세 가지 분석법을 통해서 활동한 것으로 결정하는데, 그 세 가지가 이제 MOT 분석, 그리고 VOC 분석, RC 분석이라는 거, 세 가지가 있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5번째는 이제 MOT라는 건데, 방금 위에서 이제 as is의 그러니까 세 가지 분석의 이 MOT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MOT의 약자가 Moment of Truth라 그래서 스페인에서 이제 to 용어로 옮긴 것으로서 to사가 소의 급소를 찌르는 그 순간, 그 찰나를 의미하는 거다. 자, 아래쪽에 이제 또 다른 이제 스웨덴의 마케팅 학자 리차드 노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고객이 어떤 일면과 접촉하는 접점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조직 및 품질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받는 그 순간이나 사상을 의미한다. 자, 오늘날 우리가 그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인상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 첫인상을 딱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결정이 나버리는 그런 형태랑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MOT 역시 기사에서 한번 출제됐기 때문에 Moment of Truth라는 개념의 MOT라는 용어 기억해 주시고요. 자, 6번째는 이제 VOC라는 거, 이제 고객의 소리를 의미하는 건데, 이제 뭐 항의나 민원, 문의나 상담 같은 그 고객의 의견에 응대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객이 서비스 제공 주체에게 보내는 어떤 커뮤니케이션, 이런 전체를, 고객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전체를 우리가 고객의 소리라고 해서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약자 없이 그냥 생뚱맞게 이렇게 영어 단어만 나오면 이 VOC가 뭐의 약자일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업무 프로세스 용어뿐만 아니라 신기술 용어나 전산 용어 용어를 공부하실 때도 항상 이니셜이 어떻게 그 약자가 만들어져 있는지를 반드시 눈여겨 봐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7번째 KMS. 우리 시험에 아주 단골 손님이죠. 자, 기사에서 연속으로 3번이나 출제됐던 용어. 물론 지난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던 용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이라 해서 지식 경영 관리 시스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자, 지식 관리 시스템으로서 조직 내 지식 자원을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지식 관리 프로세스를 지원하는 정보 기술 시스템이라고도 하고요. 자, 직원들이 입력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모든 사원들에게 유통시켜서 업무에 활용도록 함으로써 어느 한 부서만 발전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서와 함께 발전을 해서 그 회사의 전체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이 용어 하나하나를 외우려고 달려들지 마시고요. 이 용어와 연관지어서 회사의 업무 전체를 숲을 바라보듯이 들여다 보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지금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은 핵심 업무 프로세스 용어를 설명드리고 있지만, 사실 그 업무 프로세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제가 1강, 2강에서 피를 토하면서 말씀드렸던 회사 관리라든지 오너의 마인드에서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용어를 들여다보셔야 훨씬 더 여러분들이 정리하기에 편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8번째 용어 SCM이라는 용어는 이제 공급 사슬 관리라는 거죠. 이제 Supply Chain Management로서 기사에도 한번 출제가 됐고 산업 기사에도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공급자로부터 생산자에게, 도매업자에게, 소매상인에게, 그리고 소비자에게 이동함에 따라서 그 진행 과정을 감독하는 형태를 우리가 SCM이라는 용어를 쓰면서 공급 사슬 관리라는 말로서 표현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9번 용어도 상당히 중요하죠. 기사에서 2번이나 산업기사에서 2번이나 출제가 됐었어요. CRM이라는 거죠. 고객관리 시스템인데,
고객과 관련된 기업의 내외부 자료를 분석, 통합하여서 고객 특성에 기초한 마케팅 활동을 계획하고, 그리고 이제 지원 평가하는 과정을 통해서 향후 마케팅에 이용하기 위한 고객의 정보를 분류하고 활용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CRM 마케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로 포함될 수 있는데, 자, 이런 예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제 그 스포츠 중에서 야구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 야구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야구를 상당히 좋아해요. 자, 이 야구 경기를 보게 되면, 야구는 이제 그 1회 초가 끝나면, 뭐 합니까? TV에서 광고 나오죠. 또 1회 말이 끝나면 또 뭐 합니까? 또 광고 나오죠. 또 2회 초가 끝나면 또 광고 나오고, 2회 말이 끝나면 또 광고가 나와요. 그래서 9회까지 진행되면서 엄청나게 많은 광고가 나오는데, 그 광고 중에서 화장품 광고는 거의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쵸? 야구를 보는 분들이 대부분이 요즘은 여성분들도 많이 보고 계시지만 남성분들의 전유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남성분들 야구를 많이 보시잖아요. 여성분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장품 광고는 이제 빼는 거죠. 그러니까 남성에 맞는 그런 어떤 스포츠와 관련된 그런 광고가 많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고객에 맞춰서 광고를 하겠다는 그런 의미가 되지 않겠어요? 그쵸? 요즘은 이제 보면 그 여성분들도 야구를 많이 뭐 좋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야구 시즌이 되면 저는 항상 즐겁습니다. 그쵸? 야구 본다고. 자, 좋습니다. 자, CRM에 대한 개념 알아두시고요. 자, 이어서 ERP. 자, ERP는 제가 큰 단원으로 2강에서 ERP와 BPR을 더불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자, 개념 자체가 이제 전사적 자원 관리 시스템이라는 거 기사와 산업기사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습니다. 하지만 ERP라는 게 한 번씩만 출제됐지만 ERP의 개념을 모르고서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업무 프로세스를 논하지 말라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ERP에 대한 개념은 2강을 통해서 정확하게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11번째로 넘어가도록 하죠. 자, 11번은 이제 ERP의 개념에서 역시나 제 2강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한 단계 더 발전한 형태죠. ERP 패키지라는 거. 이것도 기사, 산업기사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는데요. 자, ERP를 실현하기 위해서죠. 실현하기 위해서 공급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데이터를 어느 한 시스템에서 입력하면 전체로 자동 연결되어서 별도의 인터페이스를 처리해야 할 필요가 없는 통합 운영이 가능한 시스템이고 일종의 소프트웨어를 의미하는 게 ERP 패키지다. 그러니까 ERP를 자동화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의미를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한 단계 더 발전해서 이제 시험에 출제된 용어는 아니지만 ERP와 관련된 확장형 ERP의 XERP라는 거. 이것도 알아두세요. 현재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ERP에서 한 단계 더 확장한 형태의 ERP라는 거. 그래서 업무 통합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ERP의 외부 협력사 및 고객과의 관계를 관리하는 SCM과 앞에 설명드렸던 SCM과 그리고 CRM 등의 기능이 부분적으로 추가된 것을 우리가 확장형 ERP라고 한다는 거. 자,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ERP2가 또 나왔었죠. ERP2는 역시나 기업 내부의 업무 프로세스를 자동화 뿐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관계사와 또 상거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기능들이 역시나 확장 개선된 것을 ERP2라고 하고요. 그래서 확장형 ERP 개념에서 한 단계 더 진화한 것으로서 기존 시스템과의 통합 능력과 확장성이 있다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 자, 그래서 시대별로 제가 분류한 이게 표를 만들었는데 역시 2강에서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자, 90년대 ERP였다면 90년대 후반에 확장형 ERP 그리고 2000년대 들어오면서 ERP2가 만들어지면서 자, 주요 내용이 어떤 것들인지 특징이 어떤 것들인지는 여러분이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어서 14번째 용어 EAI라는 용어가 역시나 기사에서 2번, 산업기사에서 2번 출제됐던 용어고요. 자,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한 약자가 되겠죠. 그래서 전사적 애플리케이션 통합에 대한 의미고요. 기업에서 운영하는 서로 다른 어플리케이션 및 시스템을 통합하는 것이다. EAI의 I의 약자가 인터그레이션, 통합이라는 의미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EAI였고요. 자, 그래서 BPM이라는 용어는 이제 시험에 상당히 이제 산업기사에서 주로 많이 나왔던 부분인데 기사에서도 한 번은 출제가 됐었죠. 비즈니스 프로세스 매니지먼트인데 BPR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BPR이라고 하는 것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재설계한다는 의미지만 BPM은 관리한다는 의미죠. 그래서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 관리하기 위한 흐름으로서는 프로세스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활동을 수행하고 평가 기준과 지표에 따라서 측정을 하고 그 측정 결과에 따라서 개선과 혁신, 이노베이션을 한다는 그런 의미의 용어가 바로 BPM이라는 용어. 상당히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용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PMS는 역시나 BPM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시스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기업의 업무, 조직, 구조 또는 추진 방식에 숨어있는 프로세스를 명확히 정의하고 자동화, 최적화를 목적으로 하며 더불어 업무와 인간과 시스템 간의 관계를 통합한다. 결국 이제 업무, 인간, 시스템 이러한 모든 관계를 통합하는 형태의 시스템을 BPMS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7번째로서는 이제 SOA라고 합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의 약자로서 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인 정보 시스템을 공유와 또 재사용이 가능한 서비스 단위나 또는 컴포넌트 중심으로 구축하는 정보 기술의 한 구조, 아키텍처를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오늘날 IT 시스템을 비즈니스에 맞춰서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용어가 SOA라는 용어인데 여기 역시나 기사나 산업기사에서 한 번씩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영어 약자를 기억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서비스 오리엔티드 아키텍처. 정답 답항에 보면 약자를 풀이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답을 찾으라는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18번 매쉬업이라고 하는데요. 자,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는데 웹상에서 웹 서비스 업체들이 제공하는 다양한 정보와 서비스를 혼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을 우리가 뭘 한다? 매쉬업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신기술 용어에도 출제가 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OP라는 거 최근 기출 문제에 출제됐던 용어입니다. Community of Practice라는 용어라서 말 속의 의미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실행 공동체 의미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실행 공동체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심사와 일련의 주체에 대한 열정을 공유하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 분야에 대한 지식과 그리고 전문성을 깊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가는 어떤 사람들의 집단을 우리가 실행 공동체라고 하면서 COP라고 합니다. 캅 그러니까 뭐 경찰인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아니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는데 COP의 약자가 Community of Practice라는 약자 기억하시면서 실행 공동체라는 말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LMS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난 최근 2013년 2회인가 3회에 출제됐던 용어죠. 러닝 매니지먼트 시스템으로서, 그러니까 기사 친구 같은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습 관리 시스템으로서 구성원들의 교육을 관리하고 교육을 지식 경영과 다른 시스템에 통합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시스템이고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형태를 우리가 LMS,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21번 문제 역시 기사에서 2번,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됐던 문제고요. SIS라는 거, 전략 정보 시스템, 그죠? 스트래테지c 인포메이션 시스템의 약자고요.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 구축, 이용하는 정시 시스템이고, 역시나 다른 말로 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여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우리가 SIS라는 용어를 씁니다. 자, 21번째였고요. 자, 22번째는 이제 6시그마인데 이거 별표해 두셔야 되겠죠. 상당히 시험에 역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고 6시그마는 우리 업무 프로세스에서는 반드시 알아야 될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품질 혁신과 고객 만족을 달성하기 위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우리가 6시그마라고 하는데 미국 모토로라사에서 품질 혁신 운동으로 시작을 해서 큰 성공을 거둠으로써 우리나라 국내에서도 이제 삼성, LG 등에서도 이것을 도입해서 품질 혁신에 큰 성공을 거둔 형태를 우리가 6시그마라고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최근 기출문제에서 이 마름이라는 게 나왔었는데요. 정답이 이렇게 한글로 마름이 이게 정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찾아보니까 MARMI라고 해서 Magic and Robust Methodology Integrated의 약자로서 국내의 개발 여건을 반영하여 국내 기술진에 의해서 개발된 한국형 정보 시스템 구축 방법론을 우리가 마름이라고 이렇게 약자를 그대로 읽어서 부릅니다. 그래서 컴포넌트 시스템의 구현을 위해서 적용되고요. 컴포넌트 자체를 개발하는 방법론의 CDM과 그리고 컴포넌트 기반으로 하는 CBD로 구성된다는 거. 그러니까 요 용어도 같이 이제 지문 속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CDM이 뭐냐? CBD가 뭐냐를 제가 이어서 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CDM이라는 것은 역시나 컴포넌트 자체를 개발하는 거고 CBD라고 하는 것은 컴포넌트 기반을 개발하는 거다. 그래서 베이스를 개발하느냐
아니면 자체를 개발하느냐. 자, 이 의미의 차이점에서 CDM과 CBD에 대한 용어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지난 기출문제에서 이 마름이가 나오면서 CBD가 같이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해서 지문 속에 A가 없었느냐. 지문 속에 A가 당연히 있었겠죠. 그래서 마름이 CDM, CBD를 같이 연동시켜서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어서 계속해서 26번째 용어 보도록 하죠. 자, SEM이라는 용어입니다. 자, 전략 경영에 사용되는 용어고요. 자, IT 기반을 두고 경영자 및 관리자에게 경영의 어떤 환경과 자, 기업 활동을 대해서 신뢰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을 통해서 자율 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어떤 의사결정과 실행이 가능하도록 도와줌으로써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그런 어떤 형태를 만들어주는 전략적 의사결정 자율 시스템을 의미하는 거다. 자, 전략적, 전사적 관리 시스템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전략과 그리고 전사적으로 관리를 한다. 전략적 의사결정 자율 시스템이다. 자, 한글의 의미와 영어의 의미가 약간의 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그 핵심 키워드가 뭔지를 찾아내면서 이 SEM이라는 단어를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기사에서 한번 출제됐던 용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제가 시험에 출제가 되지 않았던 몇 가지를 더 보여드리는데 이 SEM에서 파생된 용어 중에서 이 SEM의 구성 요소가 이 VBM과 그리고 ABC 그리고 뭐 BSC 이런 용어가 있어요. 여기서는 말하는 ABC는 요 ABM이겠죠. ABM입니다. 그래서 ABC/ABM인데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VBM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Value Based Management라 그래서 어떤 전략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기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목적을 주주와 또 투자자들에게 최고의 경제 가치를 창조하는 데를 두고 이를 각종 기업 자율 활용의 의사결정 평가에 반영하는 가치 중심의 경영을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VB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를 중심으로 해서 관리한다는 의미의 VBM이라는 용어가 이 SEM에서 파생된 용어라는 거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ABC/ABM이라는 거에 ABC의 약자는 Activity 베이스드 캐스팅의 약자고 또 ABM의 약자는 액티비티 베이스드 매니지먼트 약자예요. 그러니까 원가 관리를 이제 기본으로 두고 복잡해지는 물가 관리 체제를 활동의 근거를 두고 좀 더 정확한 물가를 측정하고 프로세스 관련 활동과 물가 대상에 대한 성과에 대해서 측정하는 형태의 용어를 이게 ABC/ABM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용어 자체가 조금 어렵게 느껴지고 있지만 우리가 SEM에서 파생된 용어가 VBM과 그리고 ABC/ABM이 같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BSC라는 것도 시험에 출제가 됐었죠. 밸런스드 스코어 카드라 그래서 성과 관리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성과 측정의 미래의 경제력 향상을 위한 지표로서 고객과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학습 등을 추가해서 균형 있게 평가하는 무중의 자산 평가 모델이라는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는 어떤 스코어 카드다 뭐 이런 의미로 BSC라는 말에 대한 개념을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어떻습니까? 자, 지금 그 용어를 이렇게 한 30가지 정도 보고 있으니까 정말 생뚱맞은 용어도 있고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용어도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만 우리가 이 용어를 한 번 정도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가서 지문을 읽어내는 거 하고 전혀 이 용어를 접하지 않는 상태에서 업무 프로세스의 그 많은 지문을 읽어낼 때는 반드시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이 용어를 전체 100개를 제가 다음 시간까지 소개해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개를 무조건 다 외우고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될 시간도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개를 다 외우고 못 가더라도 반드시 100개를 한 번이라도 리딩 읽어보고 시험 치러 가세요. 그래야만 반드시 문제 속에서는요. 이런 만약에 SEM이라는 문제가 답항으로 문제가 나온다면 이런 문장들이 지문 속에서 잔뜩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문장을 잔뜩 읽어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 전체를 한 번만 읽어봤다면 SEM과 가장 연관성이 있겠다는 것을 감으로라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00개의 용어를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고 간다. 그리고 시간이 좀 되시는 분들은 내가 다 외우고 가버리겠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시험 치러 가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30번째 용어 보도록 하죠. 자, 30번째는 이제 PRM이라는 용어인데요. 이제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로서 이제 파트너 관계 관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개별적으로 진행했던 협력사 간의 영업 본부 및 지점 간 마케팅 업무를 통합해서 앞서 배웠던 CRM, 고객 관리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일종의 솔루션을 우리가 PRM이라고 한다는 거. 요거 파트너 릴레이션십 매니지먼트라는 거예요. 영어 이니셜의 약자 기억하면 충분히 기억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31번 문제 역시 PDM이라는 용어인데요. PDM의 P의 약자가 프로덕트 약자고요. 그래서 프로덕트 데이터 매니지먼트라 해서 제품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가 되겠죠. 제품의 기획에서 설계, 제조, 인증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제품 개발과 각 과정의 모든 데이터를 일원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PDM이다. 그러니까 프로덕트 데이터 관리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2번 문제 기사 한번 산업기사 한번 출제가 됐었고요. DSS입니다.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해두세요. 시험에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컴퓨터를 상용화하여 정형화되지 않는 어떤 문제나 즉 반구조적인 문제로서 일부 측면은 개량할 수 있으나 일부는 주관적으로 다룰 수 없는 문제에 관해서 의사결정자가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한마디로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우리가 DSS라고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는 칼스라는 용어가 이제 2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기사에 2번 출제됐었습니다. 칼스가 뭐다? 커머스 at light speed다. 이제 빛의 속도로 커머스를 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전자상거래 구축을 위해서 기업 내의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추구할 목적으로 시작된 제품의 설계, 그리고 개발, 생산에서 유통과 완전히 폐기 이르기까지 제품 라이프 사이클 전체의 과정을 통합해서 공유 교환할 수 있도록 해서 빛의 속도로 한 번에 모든 이런 생산부터 판매, 유통, 폐기까지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런 용어를 경영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 해서 칼스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여러분 우리 정보처리 기사 말고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라는 시험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제 경영관리 개론이라는 과목이 있거든요. 그 과목에서 아주 단골로 출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국산업인력공단 측에서는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의 문제 출제 위원이나 정보처리 기사의 출제 위원이 아마 똑같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 자동화에서 많이 나오는 이런 용어들이 우리 정보처리 기사에서 충분히 잘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기사에 2번이나 출제가 됐었죠. 자, 이어서 34번 용어 보죠. 자, EDI, 이거는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약자니까 전자적인 문서 교환이다. 이것도 역시 사무 자동화 산업 기사에서 단골로 출제되고 있는 용어예요. 기업 간의 수주, 발주, 수송, 결제 등 상업 거래를 위한 자료를 데이터 통신 회선을 통해서 표준화된 포맷, 규약에 따라 컴퓨터 간에 온라인으로 전달하는 전자적으로 데이터를 교환하는 형태를 우리가 EDI라고 부릅니다. 기사 한번, 산업기사 한번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35번째 EP입니다. 엔터프라이즈 포탈이라는 의미로서 기업 포탈을 나타내는 거고요. 자, 기업들이 인터넷 기반 사업을 하고자 종업원과 고객, 공급자들을 하나로 묶어서 그러니까 전사적으로 묶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기업의 여러 정보와 업무 처리를 지원하는 사이트를 우리가 EP 사이트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EP라는 개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36번은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인데요. 이거는 데이터베이스에서도 언급했던 그런 용어가 되겠죠. 각 데이터 상호 관계를 인공지능 기법을 통해서 자동으로 찾아주는 과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데이터를 관리하는 형태의 하나의 어떤 시스템이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용어 같이 알아두시고요. 자, 37번 이 PI라는 용어가 제가 자꾸 눈도장이 지켜지는데요. 기사에서 한 번 출제됐기 때문에 한 번 더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PI, 프로세스 이노베이션, 프로세스 혁신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자, 오늘날 디지털 시대에서 고객 중심으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전 사회적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프로세스 혁신이라는 PI라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이어서 38번 용어는요, MBO라는 용어고요. 매니지먼트 바이아웃의 약자죠. 그러니까 경영자 매수라는 의미로서 업무 목표만 지시하고 달성 방법은 아예
직원에게 맡기는 형태의 관리 방법이 있다. 직원을 믿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1950년 후반에 미국의 경영학자에서 제창된 기법으로서 각 개인의 설정 목표를 기본으로 자기 관리를 중시를 기초로 하는 그런 형태의 용어가 바로 MBO 기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Management by Out. 기사에서 한번,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39번은 BOM, Bill of Material의 약자로서 물자표를 나타내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제품을 구성하는 필요한 원자재, 부품 또는 부분 조립품의 소요량과 또 조립 순서 및 가공 순서를 나타내는 데 필요한 자료의 어떤 목록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BOM이라고 그러는데, 자, 이 문제가 이제 그 실제 기사에서 출제가 됐는데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됐는지는 지문이 공개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Bill of Material이라는 이 용어 물자표라는 거를 지금 한번 보셨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형태의 어떤 업무 프로세서 그 지문이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 문장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어떤 물자의 어떤 흐름을 의미하는 거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용어를 체크해 두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40번은 우리가 많이 보던 거죠. 이제 G2B라고 부르는데 이제 정부와 기업 간의 어떤 거래를 나타내는 말이고요. 그래서 아래쪽에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관련 용어로서 B2B라는 것도 들어보셨죠. 그리고 C2C, 그리고 C2B, B2G, B2E. 자, 이런 용어들을 다 모아봤는데요. 이제 핵심 이제 그 정리를 하자면 B라는 개념이 이제 비즈니스, 이제 기업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C는 이제 커스터머, 고객을 의미하는 거고요. G는 이제 가버먼트, 정부, 그리고 E라고 표시되어 있는 것은 이제 관계, 이제 to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B2B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과 기업 간의 거래, 그리고 C2C는 소비자와 소비자와 간의 이제 전자상거래를 나타낼 때 쓰는 말이고요. C2B는 이제 소비자와 기업 간의 이제 거래를 나타내고, B2G는 이제 기업과 정부 간의 거래, 그리고 B2E는 기업과 종업원 간의 거래를 B2E라고도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어떤 문장들이 지난번 시험에 G2B가 나왔지만 이런 것들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와의 관계도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41번 문제, 41번 용어고요. CSF의 이제 C가 이제 Critical Success Factor라 그래서 핵심적인 어떤 성공 요인을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즉, 기업의 활동이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거나 수행되어야 할 전제를 가리키는 것이고요. CSF는 경영의 최종 목표와 그리고 단기간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핵심 성공 요인이 뭐냐? CSF가 뭐냐? 자,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CSF라는 용어도 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래서 ASF라는 거는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프로바이드의 약자로 보시면 되겠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기업의 핵심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또 전문 인력, 기술 인력의 고객을 대신하여서 이를 구축하고 관리해주는 새로운 개념의 IT 서비스를 우리가 ASF, Application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기업이나 개인이 소프트웨어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지 않고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호스팅 서비스 업체의 서버를 이용해서 원하는 프로그램을 적정한 사용료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임대 사업이라고도 정의할 수 있다. 자, 요즘 이런 거 많이 쓰죠, 그죠? 우리 회사에 그 컴퓨터 관련된 IT 어떤 내용을 도입을 해야 되지만 그 많은 것을 도입을 해서 전산실을 따로 두기에는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그 IT 기술을 사용하기에는 역시나 또 안 하기에는 또 역시나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에게 의뢰를 해서 IT 서비스를 제공받는 그러한 형태를 의미하는 거다. 그게 바로 ASP다. 이렇게 의미를 새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3번은 EIP라는 용어로서 이제 엔터프라이즈 인포메이션 포털에 대한 약자로서 기업 정보 포털이라고 하는 EIP 이거를 의미하는 거죠. 기업 정보 포털. 그래서 기업 내 인트라넷, 그룹웨어, 그리고 ERP, 전사적 자원 관리, 그리고 고객 관계 관리는 CRM, 그리고 이제 사무 자동화라는 오피스 오토메이션 이런 프로그램 등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외부의 정보를 통합해서 웹 기반에서 제공하도록 해주는 솔루션을 의미한다. 여기서 말하는 이 웹 기반이라는 것이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으면 어디서나 우리 회사의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재택근무도 가능한 이런 형태의 서비스를 만들어주는 형태죠. 그래서 기업정보 포털이라는 개념의 EIP라는 용어도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됐고 기사에도 충분히 출제가 될 수 있는 용어라고 보여집니다.
자, 보충 설명 하나 더 보죠. 이제 EIP를 통해서 기업의 사용자들은 사내 각종 시스템에 흩어져 있는 데이터와 인터넷상의 수많은 외부 자료를 하나의 창구를 통해 관리함으로써 지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도 EIP 도입의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래서 타입 4번 볼게요. 자, EIS입니다, 이번에는. 자,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으로서 EIS는 경영자 정보 시스템, 그리고 관리자 정보 시스템, 그리고 임원 정보 시스템 등으로 불리는 것으로서 최고 경영자나 임원 혹은 관리자가 전략적 경쟁적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도움이 되고, 또 전체 사업과 또 그 기능 부서의 활동을 감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다루는 시스템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뭐 전자결제 시스템하고도 조금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는 EIS는 사장님 방 안에서 사장님 컴퓨터를 들여다보기만 하면 회사의 업무가 각 부서별로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의미랑 좀 비슷한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EIS라는 개념이 Executive Information System이라는 개념이라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5번 용어는 EVA라는 용어로서 Economic Value Added라는 약자로서 투자된 자본을 빼고 실제로 얼마나 이익을 냈는가를 보여주는 경영 지표를 나타내는 용어로서 모든 경영 활동의 목표를 현금 흐름의 유입을 기준으로 기존 사업의 구조 조정과 또 신규 사업의 선택 그리고 업무의 흐름을 재구축시켜서 기업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경영 기법의 한 종류를 우리가 EVA라고 합니다. Economic Value Added입니다. 그 다음에 ITA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강의 시간에 한번 설명을 해드렸죠. Information Technology Agreement로서 컴퓨터, 반도체, 첨단 산업 교육 자율을 위해서 이런 정보 기술 제품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이 2000년까지 교육을 완전 무관세하는 정보기술 협정을 뜻하는 말을 우리가 ITA라고 한다는 거. 지난 시간을 통해서 배웠지만 한 번 더 체크하고 넘어가 달라고 부탁을 드릴게요. 자, MRP라는 것도 역시나 지난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 MRP와 MRP2는 ERP가 나오기 이전의 단계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ERP가 이제 1990년대부터 도입이 됐다 그러면 그 전에 자재 자체를 수급 관리하는 형태 1970년대에 나온 것을 우리가 MRP라고 얘기했었고요. 그리고 MRP2라는 것은 그 이후에 1980년대로서 자재 수급 관리뿐만 아니라 의사결정 기능 및 부가 기능을 통합해서 만든 형태를 MRP2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MRP에서 MRP2로 발전하면서 MRP2가 진행되면서 1990년대 들어오면서 ERP라는 전사적 자원관리라는 게 도입이 됐다는 거. 그 순서를 지난 2강에서 제가 강력하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MRP와 MRP2에 대한 개념도 이번 용어 정리로서도 한 번 더 체크해 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자, 49번 용어는 이제 SWOT이라는 용어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SWOT이라는 것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서 강점의 strength, 그리고 약점의 weakness, 그리고 기회의 opportunity, 그리고 위협의 threat, 요 네 가지를 이제 묶어서 이제 SWOT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 그 S와 뭐 W를 합쳐서 하나의 용어를 만들 수도 있고 뭐 W와 O를 합쳐서 하나의 용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지난번에 말씀드렸으니까 SWOT이라는 용어 충분히 우리 시험에 또 한 번 출제가 될 수 있는 용어니까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50번은 TQM이라는 용어인데요. Total Quality Management입니다. 자,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뿐만 아니라 경영과 업무, 그리고 직장의 환경, 조직 구성원들의 자질까지도 품질의 개념에서 넣어서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아무리 그 회사의 제품이 좋다 하더라도 직원이 좀 꾸질하다? 뭐 이렇게 사용된다면 아무래도 품질 면에서 떨어질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사실 맞는 말이죠. 기업의 어떤 상품성을 높이기 위해서 기업의 어떤 직원이나 또 사무실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잘 만들어 주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걸 우리가 TQ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Total Quality Management라고 얘기를 하죠. 산업기사에서 출제가 됐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51번 문제 마이클 해머 BPR의 창시자. 이거는 이제 지난 강의 때 아주 강력히 말씀을 드렸지만 마이클 포터의 5 포스랑 헷갈리지 않도록 합니다. 마이클 해머는 BPR이라는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을 창시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마이클 해머가 창시한 사람이고, 마이클 포터는 5 포스를 만든 사람이 마이클 포터가 되겠죠.
BPR을 비용, 품질, 서비스, 속도 등 기업의 핵심 요소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하여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것이 업무 프로세스의 BPR이다라고 정의한 사람이 바로 마이클 해머라는 거 산업기사에서 한번 출제가 됐던 용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51개의 용어가 이제 지난 2005년부터 이제 출제가 됐던 업무 프로세스 용어에 지문 독해를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용어 말고 업무 프로세스 용어를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를 51개로 제가 압축시켜서 정리를 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 부분을 제가 추후에 우리 기술팀에 얘기해서 요즘 스마트폰 많이 들고 다니시니까 스마트폰에서 넘겨가면서 볼 수 있는 조그만하게 만들어서 스마트폰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에 넣고 다닐 수 있도록 또 제가 제공을 해드리도록 기술팀에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제 51개 용어를 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49개 용어를 업무 프로세스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예상 용어로서 49개의 용어까지 정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 업무 프로세스의 전반적인 개념을 한 번 더 정리해드리고 잡아드리면서 업무 프로세스 강의를 다음 시간으로 막을 내릴까 합니다. 여러분들의 업무 프로세스 점수가 20점 중에서 저희 목표는 20점 만점이지만 그래도 한 10점에서 15점 정도는 맞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다음 시간에 더 힘찬 몹스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